안녕하세요. 절대값 TV의 개념 PD 한PD입니다. 오늘은 30억 자산 쉽게 만드는 법 제3부입니다. 제가 세종에 내려와서 이런 분을 보았습니다. 세종 초창기에 청약 경쟁률이 세지 않을 때 부지런히 청약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부모님들 다 내려와서 당해지역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자신과 부모님들 통장을 이용해서 7번 아파트 당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은 아파트 중 몇 개는 분양권 상태로 팔고 가치가 뛰어난 아파트는 자신이 입주하고 아버지가 입주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전세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가치를 합산해 보니 자산이 꽤 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30억이 충분히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제가 세종에서 이런 분을 몇 분 보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그것을 인식했던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해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누리고 7채를 분양받았던 것이죠. 물론 혼자가 아니라 전 가족들이 통장을 다 만들어서 청약을 한 거죠. 아주 전형적으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당해 지역으로 내려왔고 그 가족들이 다 내려왔고 가족들의 통장들을 다 돌려서 최대한 분양권을 확보했다. 물론 이분은 세종에 살면서 그 지역의 발전을 눈으로 보면서 그 발전 변화를 보면서 가치가 우상향할 것으로 확신을 하였던 것이죠. 당해 지역의 강점은 바로 자신이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내가 무리를 못하는 거죠. 빚을 내서 사야 되겠다 할 정도로 확신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당해 지역 자격을 취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해 지역 자격을 취득하려면 그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경기도로 가기 싫어해요. 출근거리가 너무 멀어요. 와이프가 친정하고 멀어서 가기 싫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불만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평생 전대로 살면 됩니다. 은퇴할 때쯤에는 자신의 자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고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과감히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과천의 서밋 프로지의 경우에 서밋 당해지역 경쟁에서는 미달이 났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아도 그 지역에 살았다면 다 당첨되었다는 이야기죠. 요즘 과천에 사시는 분들 중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천에 살면 웬만하면 다 당첨된다고, 이런 말들을 과천에 사시는 분들은 하신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서울 1순위 청약 통장은 287만 명입니다. 반면 과천의 1순위 통장은 22,0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천이 77만, 수원이 30만, 이 수치만 봐도 당해가, 예를 들어 과천의 당해가 얼마나 유리한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지역 자체가 준강남 지역이라 전세가가 비싼 지역에서 절대로 주거 여건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문제는 그 비싼 전세 가격이 문제이지. 이번에 며칠 전 신문에서 봤듯이 과천의 전세값이 무려 1억, 2억 그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그 당해 지역을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꼭 비싼 전세를 찾아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되면 저렴한 아파트 또는 빌라 전세로 들어가서 당해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신의 자산 수준에 맞춰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30억 자산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고생 없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절대로 단기간에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모를까, 장사를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큰 자산을 만든다는 것은 고생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준강남 지역에 가서 사는 게 고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핵심 위치의 아파트 가치를 정확히 평가를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설마 그 아파트가 그렇게 분양가가 비싼데 그 정도 가겠어? 그런 의구심을 하는 데서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일반인들이 못 갖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남을 팔고 분당으로 가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강남을 팔고 일산으로 가신 분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강남이 최근에 20억, 30억 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팔았겠습니까? 안 팔았겠죠. 그분들은 강남에 대한 확신이, 강남은 이게 꼭지야, 이게 정상 가격이야, 그리 생각할 확률이 높았던 거죠.
물론 전문가 아니면 그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모르시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의 평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남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러면 강남에 가깝고 강남의 넘버 2, 3가 되는 지역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런 지역을 당의 지역으로 골라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남은 계속 오른다. 그럼 준 강남도 계속 따라 오르겠죠. 형님이 오르는데 동생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요즘 강남 신축급 아파트 32평이 25억, 30억 이상 갑니다. 아파트 한 채 몇 년 전에 12억 할 때도 엄청 비싸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25억, 35억 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판다고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중강남급이라고 하는 최근에 입주장이 시작된 고도크라시움도 84 가격이 13억 이상입니다. 현재 가격이 그렇다는 것이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가치가 더 올라가고 점점 수요자는 많아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격이 강남의 32평 아파트가 평당 1억이 간다는 것을 과연 한 2, 3년 전만 해도 예상을 했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더 좋은 아파트 분양 계획이 있다면 아파트 바꾸어 타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 아파트에 사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아파트를 옆에 택지에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한 지역에서 보다 좋은 택지지구가 조성되는 택지지구로 계속 옮겨 타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택지지구는 새로운 신도시니까 상품 가치가 뛰어나겠죠. 그러나 기존의 지역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나오기 어렵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당해 자격을 취득하셔가지고 레벨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제가 당해 지역으로서 준강남급으로 추천드리는 지역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천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남이고 세 번째로는 광명입니다. 하남의 경우는 준강남의 입지로서 많은 택지지구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밀지구, 삼북지구, 북일에도 당해 지역이 자격이 되죠. 제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지역은 워낙 대체 입지가 많아가지고 아마도 제가 말한 당해 지역 우선 공급 전략 지역으로 대응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하남 과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서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고 새 아파트이고 새로운 택지지구이고 강남 인접해 있고 강남 접근성이 점점 좋아질 지역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하남, 과천, 광명은 이 세 군데는 제가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아직 새로운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까 발표가 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 주기를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잡고 계속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면서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자신의 아파트 상품 가치와 입지 가치를 올리면서 동시에 새 아파트에 살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아파트 입지 많은 것이 없다. 여기는 계속 살아도 좋다. 그러면 버티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 핵심 지역에 살다 보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섭렵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사람들의 투자 동향을 빠르게 파악해서 많은 재테크 정보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부자들이 자신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렇게 정보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재테크 실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핵심 입지에 살면서 상승의 흐름을 타다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강남에 살던 사람이 자식을 위해 강남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듯이 개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양권 형태로 사든지 전세를 끼고 사든지 개수를 늘려갈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 형제들도 그 동네로 다 모여들게 되고 바로 3대 또는 형제들이 다 모여 살게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살아봤는데 살기 좋았고 교육 환경 좋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당연히 거기서 살라고 하겠죠.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강남에 계속 살라고 하겠죠. 한 사람이 부자 동네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다고 판단해서 부모님 형제들에게 추천을 하게 되어 온 가족이 다 모여 살게 되어 그 집안이 다 유복하게 좋은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만큼 누군가 한 명이 부자 동네에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못 사는 동네에 살면 부모님을 그 동네로 모실 일이 없죠. 형제들을 오라고 하겠습니까? 3대가 부자 되는 부분 제가 따로 주제로 뽑아 방송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그 핵심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름 저평가된 물건, 고평가된 물건을 구별이 가능하고 저것은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되었나 하면서 하나하나 추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 동네에서 더 큰 부자, 거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좋은 동네 한 군데만 제대로 알면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로 돈을 번 사람들 다 자기 돈 가지고 개수를 늘리신 분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있는 전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세를 끼고 샀다가 나중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이용을 하시면 경우에 따라 개수를 계속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핵심 지역이라면 그 지역이 날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의 방향이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타이밍과 속도만 예측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 지역에 살다 보면 부동산과 친하게 되고 해당 지역에서 정보를 다양하게 접하다 보면 그 타이밍과 속도를 예측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동네에 사셔야 합니다. 그 부자 동네에 사셔야 부자들이 좋아하는 주거지가 무엇이고 생활 근린 시설들이 무엇이고 무엇이 충족돼야 되고 아이들은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지 부자들의 마인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다음에는 또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도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약한 입지에 눌러앉아 감 떨어질 날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직접 감이 있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30대의 자산 불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해라. 30대는 빠른 나이도 아니고 절대 늦은 나이도 아닙니다. 자산을 3번 내지 5번 상승 하락 사이클을 거치면서 몇 배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시작은 핵심 입지를 찾아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사를 가시길 바랍니다. 지역 우선 공급 자격을 취득해서 유명한 아파트를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산은 자신의 기초 체력에 되어서 자신의 자산을 3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들 때까지는 아파트만 집중해라. 오직 아파트만 보시고 그것도 핵심 입지만 보시고 준강남급이 되는 핵심 입지만 보면서 그 지역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목격하면서 그 지역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개수를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청약해서 분양받는 것은 철저하게 당의 전략, 지역 우선 공급 방법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섯째로, 해당 지역에서 또는 다른 좋은 택지지구가 있다면 3년, 5년 주기로 더 빨리 더 좋은 아파트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사를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저점에 개수를 하나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개수를 추가한다면 이 절대값 튜브를 보는 시청자분들은 모두 은퇴할 때쯤에 30억 또는 50억의 자산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개념 PD 한PD였습니다.